전재수 의원이 이렇게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국힘은 이번에야 깨달았을 겁니다. 특히 나경원이 국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보는데요. 통일교 의혹이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국면에서 사람들 시선이 자꾸 한 장면으로 모입니다. 수사를 받으라고 말하는 쪽의 태도와 실제로 수사를 받으러 나오는 쪽의 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1개를 받았다는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고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얘기하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한일 해저터널을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백이익을 보면 부산은 백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구조적 반대를 강조한 것도 눈에 띕니다. 말이 과격하냐 온건하냐를 떠나 전재수 의원은 최소한 자기 입으로 설명하고 자기 몸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체가 대중이 보는 태도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 기준점이 생기는 순간 국힘당이 내세우는 통일교 특검 주장은 자동으로 검증대에 오릅니다. 특검이라는 단어는 그럴듯합니다. 누구도 성역 없이 조사하자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특검을 말하는 방식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로 읽히면 그 순간부터 특검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공방의 무기가 됩니다. 지금이 딱 그 위험한 경계선입니다. 국힘당은 개혁신당과 함께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법률 전문가 추천한 후보 스크리닝 같은 절차 설계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대중이 듣는 메시지는 특검을 하자가 아니라 특검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겠다로 바뀌기 쉽습니다. 수사를 독립시키겠다는 말이 추천과 선별의 장치로 다시 정치의 소나기로 들어오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 모순이 커질수록 특검 요구는 명분이 아니라 전술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모순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나경원의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나경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일교 관련 진술과 명단 언급이 나오자 참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했고 천정궁에 가기는 갔나라는 질문에는 특답을 피하면서 더는 말씀 안 드리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왜 치명적이냐면 나경원은 같은 자리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을 주장했고 동시에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뭉갰는지까지 따져야 한다며 쌍특검 이야기까지 올렸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향한 질문 앞에서는 말을 닫습니다. 대중이 보기에는 너무 간단한 계산이 됩니다. 남에게는 특검, 자기에게는 침묵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공정의 언어가 아니라 회피의 언어입니다. 이 대조가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 사건이 정치권 전체 로비 의혹이라는 프레임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재수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나경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입건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 수사의 무게중심은 입건된 사람과 입건되지 않은 사람을 갈라놓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정치가 해야 할 최소한의 태도는 하나입니다. 입건된 사람은 절차에 협조하고 입건되지 않은 사람은 설명과 해명을 통해 의혹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보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수사에 임하고 나경원은 질문을 피합니다. 이 구조가 굳어지는 순간 국힘당이 아무리 특검을 외쳐도 정치공세라는 반격을 맞기 쉬워집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천정궁 관련 답변은 왜 얼버무리느냐라고 지적한 맥락도 여기에서 생깁니다. 당당하면 수사에 응하라는 말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국힘당 특검 프레임에 급소를 찌르는 방식입니다. 국힘당은 특검을 꺼내며 공세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질문을 받는 태도에서 이미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이 쌓이면 결국 특검의 필요성이라는 본래 논점이 사라지고 누가 더 떳떳해 보이느냐라는 이미지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국힘당이 선택한 언어가 스스로를 그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석 구조가 현실의 벽으로 붙습니다. 국힘당과 개혁신당을 합친 의석수는 110석이고 민주당은 166석이라고 정리돼 있습니다. 이 숫자는 특검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국힘당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면서도 강경투쟁 단식 삭발 같은 카드를 검토한다는 말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은 그 다음 장면을 예상해버립니다. 특검은 못 통과했고 그래서 우리는 싸웠다는 서사가 나옵니다.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전시가 앞선다는 의심이 붙습니다. 결국 수사를 하자가 아니라 상대가 반대한다는 장면을 만들자로 읽히게 됩니다. 국힘당이 민주당의 독단을 말할수록 오히려 그럼 통과시킬 수 있는 구체적 설계와 합의 의지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이 지점에서 전재수 의원의 태도가 다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전재수 의원은 경찰이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라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출석했고 본인이 왜 한일 해저터널을 반대해왔는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혐의의 진실 여부는 수사와 증거로 가려질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대중 설득을 하려면 절차에 임하는 모습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직까지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대목까지 겹치면 비교 구도는 더 강해집니다. 나경원은 질문을 피하고 전재수 의원은 내려놓고 나온다. 이런 대비가 만들어집니다. 국힘당이 원하는 프레임은 민주당 인사에게 의혹이 있다인데 실제로 굴러가는 프레임은 국힘당은 말로만 공정을 외친다로 바뀌어버립니다. 프레임 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건 상대가 아니라 자기 모순입니다. 국힘당이 특히 전재수 의원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정치 지형의 이야기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꽃이 차기 부산시장 지지율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전재수 의원이 박형준을 이겼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는 언급이 나오면 국힘당 입장에서는 단순한 도덕 공세로 끝날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의혹이 있는 사람을 몰아내자가 아니라 의혹을 던졌는데도 그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국힘당의 선택지는 깔끔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누구든 의혹이 있으면 수사에 협조하고 사실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같은 인물이 질문을 회피하면 국힘당의 공격은 그 순간부터 역풍을 맞습니다. 본인들은 확인을 거부하면서 남에게만 칼을 들이댄다는 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이 정치적으로 가지는 상징성과 별개로 대중은 위선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건 국힘당이 특검을 말하면서 동시에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뭉갰다는 식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묶는 순간 특검은 통일교 의혹 규명이라는 본론에서 벗어나 특검 대 특검이라는 정쟁이 장으로 이동합니다. 국힘당은 아마 이 결합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밝히겠다는 말이 다른 사건을 끌어와 물타기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민수 의원이 물타기 정도껏 하라는 취지로 받아친 것도 그 지점을 노린 겁니다. 국힘당이 특검을 외치며 판을 키울수록 정쟁화라는 비판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정치에서 떳떳함은 내용만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말의 방식과 침묵의 타이밍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나경원이 보여준 언어는 나는 특검을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내 얘기는 하지 않겠다로 들립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내려놓고 나오고 절차에 임하고 말로가 아니라 증거와 수사로 가자는 태도는 그 사람이 혐의에서 벗어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뢰를 쌓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전재수 의원을 공격하고 싶다면 공격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의혹의 사실관계를 따지는데 집중해야지 정치적 전시로 끌고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더구나 나경원 같은 인물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계속 남아있는 한 국힘당의 공세는 언제든 너희는 왜 대답을 안 하냐는 한 문장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언어는 결국 부메랑입니다.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은 그 말을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누구에게는 칼이고 누구에게는 방패인 특검이라면 그건 특검이 아니라 정쟁 도구입니다. 국힘당이 정말로 통일교 의혹을 걱정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언어를 정리해야 합니다. 질문을 피하는 순간부터 그 어떤 공세도 설득이 아니라 계산으로 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